이준석 전 대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마음 상한 사람,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상했을 때는 공격이 나와요. 네. 제가 의사하고 심리학은 사람은 아니지만 정신과 아닙니다. 어쨌든 혁신위의 권유를 친윤 중진위원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오늘도 촉구하는데 네. 몇 분이라도 결단을 좀 해서 발표하기 시작하면 저도 일이 쉬워지고. 네. 요즘 뭐 분주히 움직이십니다. 네. 어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다녀왔는데 이준석 토크 콘서트에는 참석을 했지만 두 사람의 직접 대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표가 영어로 환자는 서울에 있다고 하면서 인 위원장과 만남을 거부했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꼭 거부한 건 아닙니다. 네. 내려갈 때 무척 당황을 했고요. 네. 제가 누구한테 우리 쪽에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결정한 일이라 그리고 이제 그 끝날 무렵에는 또 그 톡 콘서트가 이어졌기 때문에 저를 못 만날 것 같아요. 네. 근데 환자는 뭐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제가 의사인데 환자는 제가 더 잘 알죠. 네. 예, 그런 기분이 들었고 영어에 대해서는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이고 아버지가 26년 군산에서 태어났고 저도 전라도에서 태어났는데 그 점이 조금 저로서는 힘들었습니다. 네. 이태원 그 추모 행사 때 나올 때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조금 힘들었고요. 네. 두 번째로 힘든 게 이 대표 전 대표께서 영어로 할 때 그 중간에 제가 그랬어요. 또 긍정적으로 하려고. 네. 아유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근데 네. 조금 섭했어요. 그거는. 네. 다른 건 없고 네. 비판도 마땅히 들어야 되고 네. 그 언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경청으로 갔어요. 네. 경청한 이후에 그래도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점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요? 만나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짜져 있는 그 스케줄과 분위기가 네. 또 솔직히 기자분들이 제가 김포에서 비행기 탄 걸 알고 KTX 표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김포에서 갔는데 네. 거기에 이제 아마 너무 많이 몰려와서 네. 좀 좋은 분위기가 되지를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전히 이 전 대표는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요? 그럼요. 신당을 만들면은 본인도 좋지 않고 우리도 좋지 않고 네. 서로 좋지 않고 제 처음 메시지가 통합인데 네. 우리 통합을 해야 돼요. 아무리 뭐 쓴소리를 해도 안고 가야 되니까 내려갔고 앞으로도 통합이 첫 목적, 첫 그 테마인데 그거를 안고 갈 겁니다. 네. 계속 본인도 안으려고 노력하고. 네. 그러나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요는 아무것도 못해요. 네. 저는 정치인 아닙니다. 네. 저는 이 당과 크게 나가서 나라의 잘못된 거를 조금 고쳐보자. 네. 그 마음은 변화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전 대표는요, 개혁보다는 혁명이 쉽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혁명은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네. 혁명은요, 이제 남미에서 35세 미만이 혁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다. 네. 또 뭐 60세 이상이 혁명 얘기하면 그건 정상이 아니다. 네. 이런 표현이 있는데 혁명이라는 것은 개혁이 좋습니다. 네. 혁명이라는 것은 목적에 달리 이렇게 소용돌이에 몰려서 1918년 볼셰비크가 18% 지지율 가지고 혁명을 했는데 네.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스탈린 딸이 미국으로 망명했어요. 네. 망명해가지고 공산주의는 그 혁명으로 들어왔는데 그 70년 동안에 인류가 한 가장 큰 그 실수와 낭비였다. 네. 근데 그 말의 맥락은 어쨌든 신당 창당 쪽에 기울은 것 아니냐.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실무적 준비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직접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신당 창당 쪽으로 좀 기울었지 않냐 이런 느낌 안 받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실 문제가 있죠. 뭐 네.
제가 보기엔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억지로 하면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오늘 보니까 뭐 추측 보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민주당에서 이명계 일부와 뭐 좀 불만 있는 사람들하고 네. 같이 글쎄요 그 사상적으로 맞춰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신당 창당 가능성. 아 저는 그 신당 발표하는 날까지 안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끝까지 제가 할 일은 그겁니다.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 이미 시점을 아 시별로 유승민 의원은 저보고 지켜본다고 그랬어요. 네. 조금 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굉장히 고마웠어요 제가. 네. 왜? 그거는 저한테 시간을 좀 주고 그런 간접적인 뉘앙스가 아닌가. 네. 그분은 정말 그렇게 신선한 분인지 저는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럼 두 사람이 꼭 같이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안 들으셨나요? 아, 많이 그 제 느낌은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대화가 많이 오고 간 것 같지는 않아요. 유승민 의원은 진심으로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나라가 걱정되고 당이 걱정된다. 조금 지켜보겠다. 네.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서울 누구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하셨는지? 아마 당과 대통령 말씀이겠죠. 네. 예. 근데 환자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의사인 우리 이 위원장께서 더 잘 훨씬 제가 더 잘 그러셨잖아요. 알죠.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접근을 합니다. 뭐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로서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건가. 네. 국민의힘이 원래 좋은 당이고 많이 변했어요. 네. 많이 변했는데 조금 더 변해야 되고 과감히 변해야 되고 대통령 사랑하는 사람들이 네. 그냥 간단합니다. 진리는 간단해요. 네. 결단을 내려야 돼요. 네. 그거 먼저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뚜벅뚜벅 뭐를 바꿀 건지 또 소통도 더 잘해야 되고 또 아주 경선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경선을 선대위원장 아닙니다 제가. 네. 그렇지만 그 어떤 페어하게 뭐 어디서 누가 뭐 내려서 무슨 뭐 공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네. 두고 봅시다. 네. 지금 인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환자의 그 범위에는 그러면 당을 말씀하셨고 네. 또 누가 있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뭐 포함됩니까? 저가 당에 들어와서 김기현 대표로부터 네. 정권을 임의를 받아서 이걸 고쳐 나가니까 네. 저는 또 이제 대통령하고도 소통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 누가 원치 않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언론 때문에 못 해요. 네. 왜 자주 못 만나고 대화 못 하고 아직 뭐 만난 적이 없지만 그 이유는 오해의 소지예요. 네. 혹시 내가 조정을 받나. 저를 보세요. 네. 제가 32년 동안 의료원에서 일했는데 누구 조정을 받고 네. 지내온 사람 조정 안 받습니다. 네. 그리고 갈 길을 정확히 제시했어요. 네. 길을 제시했고 이제 내려놔서 뭔가 보여주자. 그렇게 했는데 뭐 그래도 내가 뭐 민주당에서는 제가 뭐 많은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는데 아이고 그분들 그런 거에 연구할 시간이 있으면 좀 민생에도 더 연구하고 네. 그 저에 대한 안 좋은 것도 많이 밝히려고 노력했는데 본질을 내가 민주당에 우리 원내대표 보고 그랬어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제 좀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 난 민주당도 사랑한다. 네. 나 대한민국 김대중까지는 민주당을 엄청 좋아했다. 네. 나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거 좀 다 고치자. 다 바뀌자. 방금 그 말씀은 그러면 대통령을 만나서 주문하고 싶은 얘기도 있다는 것인가요?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게 간절했는데 국회에 나와서 보니까 좀 변했어요. 네. 확실히 변했어요. 또 소통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와서 사람 만나고 네. 대통령께서는 검사 출신입니다. 저는 의사 출신입니다. 우리 스타일이 있고 전문직이고 정치를 몰라요. 네. 그리고 대통령을 누가 시켰습니까?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민주당이 시킨 거잖아요. 민주당 그런가요? 책임도 있죠. 네. 거침없이 내가 얘기한다고 비판을 받는데 누가 시킨 거예요? 대통령을 네.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 좋은 나라에 이제는 뭐를 못해서 되는
그런 구도가 아니고 네. 잘해서 유임시키고 뭐 잘해서 더 일을 시키고 못해서 상대 방향을 찍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의사 입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변화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점이 바뀌어야 됩니까? 제가 일평생 저 자신을 애로 봤어요. 네. 근데 부산에 가서 경청하러 왔습니다 하고 보는데 아, 내가 어른이 됐구나. 어른이 됐구나. 네. 아, 정말 어른답게 온돌방 아랫목에서 제가 컸는데 가난한 전라도에 어른들 말을 평생 듣고 살았는데 아마 그 뭐랄까요, 지금 MZ 세대를 많이 우리가 욕하고 나쁘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잘못이에요. 네.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아프구나.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요, 제가. 네.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그냥 끙끙 앓았어요. 저 양반 조금 마음 좀 어떻게 푸는 방법이. 내가 이번에는 실패했는데 또 만나서 또 풀어야 되겠구나. 네. 그 시점을 언제까지 두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아무 때나 뭐 저를 만나고 싶으면 뭐 연말도 항상 있고 문이 열려 크리스마스도 있고. 있고 뭐 저도 이제 우리 혁신위원회가 수요일 날 꽤 가까이 가요. 대구까지 내려갑니다. 네. 홍 시장님도 한번 뵙고 싶고 너무 재밌어요. 홍 시장님 네. 발언들이. 한국어에도 능숙한 건 모두가 잘 아는데 인 위원장을 향해서 미스터 린턴이라고 호칭하면서 영어로 우선 얘기했습니다. 저는 미스터 린턴이 아니고 닥터 린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영어로 얘기한 게? 모르니까요. 의도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저를 모르고 그 이 의원도 영어로 저한테 했는데 너무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네. 거기서 이제 가슴이 아프고 참 우리가 여기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문 좀 걸어 잠그고 대화 나누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 사심 없습니다. 이거 마치고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고 네. 뭐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추측 보도 뭐 오보 뭐 많이 하는데 괜찮아요 그것도. 네.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난 뒤에 코리안 젠틀맨 애국자 이런 표현 했잖아요. 네. 이준석 전 대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마음 상한 사람,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마음 상했을 때는 공격이 나와요. 네. 제가 의사하고 심리학은 사람은 아니지만 정신과 아닙니다. 근데 그 굉장히 이 분노가 이 그냥 자기가 억울하고 분노가 근데 이제 그것만이 길이 아니고 또 제가요 이제 60 넘어서 알게 됐는데 이 내가 잘못 가고 있다. 우리 당 보고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용기가 필요해요. 네. 자기가- 누구에 대한 분노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네. 국민의힘 안에서도요. 잘못 가고 있는 거를 고쳐나가는데 용기가 필요한데요. 네. 용기가 없으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세상 살면서요. 내가 좀 내려갈 수 있는 자존감을 내려놓고 잘못했다. 내가 어떤 때 우리 간호사 밑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심하게 질타를 하고 그 다음날 내가요 와서 아유 내가 당신한테 어제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놀라워요. 되게 눈물이 나와요. 네. 내려가면 돼요. 네. 나는 내려가는 거는 저한테는 이제 어렵지 않아요. 네. 아마 여기서 실패할 확률이 성공할 확률보다 커요. 그러나 끝까지 해보자 이 말이에요. 네. 이준석 전 대표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것 같습니까? 당 대통령 뭐 다 그러지 않겠어요? 네. 뻔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당 지도부를 포함한 중진 의원, 친윤계 의원들이 불출마하거나 험지 그렇죠. 출마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 해당 의원들 반발이 있는데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그러면 소는 누가 키우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혁신의 권유를 지금 뭐 친윤 어디 중진 보니까 의원들 소는 또 네. 국민이 키운다 이렇게 써놨던데요. 네 그렇습니까? 어쨌든 혁신의 권유를 친윤 중진 의원들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네.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오늘도 촉구하는데 네. 몇 분이라도 결단을 좀 해서 발표하기 시작하면 저도 일이 쉬워지고 네. 분위기 바뀌고 국민들도 말만 하는 거 아니구나. 저는 지금 국회의원한테 기대가 커요. 네. 굉장히 우리 당 국회의원들한테 기대가 엄청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끝난 거 아닙니다. 네. 통합도 그렇고 이 희생도 그렇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희생을 했어요. 네. 정치인 때문에. 이제 그건 그 시대는 끝났어요. 네. 이제는 이득은 좋은 것은 국민이 찾고 좀 희생은 이 정치인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사랑하면 험지 나오고 못하겠으면 내려놓으라 이런 말까지 하셨잖아요. 대통령을 사랑하면 희생을 해오고 올바른 결정해야 되는데 더 크게 얘기합시다. 나라를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나라를. 근데 이 말 속에는 친윤 핵심 의원들을 향한 발언인지 분명히 염두에 둔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단체가 있죠. 여러 그룹이 있죠. 네. 뭐 그렇게 자꾸 제 말을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네. 전체입니다. 네. 민주당에도 그런 분 많이 계십니다. 네. 이제 내려놔야 될 사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우리 당만 아니고 이제 정치 문화가 좀 달라지자. 네. 크게 얘기하면 뭐 제가 세 분류를 얘기했지만 우선 그 대통령을 정말 대통령과 나라를 사랑하면 한번 변해보자.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나와서 수도권에서 네. 지면 어때요? 떨어지면 어때요? 노무현 대통령도 떨어져서 나중에 재계를 했는데 그 뭐 그렇게 떨어지는 게 무서워요? 저요. 본과 1학년 때 유급을 했어요. 다시 다녔어요. 네. 저 재혼도 한 사람이에요. 저 실패 많이 했습니다. 네. 실패 통해서요. 사람이요. 많이 뭐랄까요. 이 마음과 이 생각이 많이 성숙해져요. 근데 혁신위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은 의결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권유 정도에 그친 거에 대해서. 그건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거는 우리 혁신위가 모일 때는 이런 발표 나는 너무너무 신선하고 좋은 거 우리가 네. 미리 짜고 치지는 않아요. 거기에서 결정 났는데 제가 이제 당한테 많은 불만이 있어서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시간이 없었다. 네. 회의하고 언제 또 의논하고 또 발표를 하냐. 그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 다른 대안이 있냐 얘기해봐라. 네. 다른 대안이 있어요? 한번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다른 대안이 있어요? 네. 없어요. 네. 그 올바른 길이에요. 네. 이제 됐어요. 나도 많이 편해졌어요. 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무슨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만약에 강요 예. 분위기요. 분위기입니까? 그럼요. 네.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제가 뭐 기고만장은 아니에요. 실패할 확률도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은요 굉장히 스마트한 민족이에요. 아마 IQ 테스트는 전 세계에서 최고예요. 다 알아요 답을. 우리가 오늘 대화하는 자체도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 위원장님 말씀에 그 맥락이 쭉 이어지는데 예를 들면 뭐 좀 영남권을 얘기를 하고 또 뭐 중진을 얘기하고 또 친윤, 이제 영남 핵심, 뭐 낙동강 하류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지도부도 얘기하고. 전쟁 때 낙동강 하류가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거기에- 낙동강 하류라는 것은 네. 이미 얘기를 충분히 했고요. 중진이나 또 친한 분들이 나 정말 계백 장군처럼 나 한번 나와보겠다. 그 이정현 의원을 보세요. 네. 그분이요 순천에 불가능한 데 와서 나는 자랑으로 생각해요. 우리 고향에서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이 국민의힘 새누리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좀 뭐랄까요 뚝심 그런 그 용기 있어야 됩니다.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의원들을 쭉 보면 뭐 김기현 대표라든가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다 이렇게 포함되는데 그 특정인을 염두에 둔 건 아닙니까? 제가 다시 말 선대위원장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결단을 내려야죠. 제가 강요를 못 하고 네. 또 그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 위로. 네. 그건 아름답지 못해요. 대통령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그 절대 옳은 일 아닙니다.
그러면요, 인 위원장께서는 김기현 현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자꾸 저를 정치인을 만드는데 저는 혁신으로 왔습니다. 네. 네. 아니 의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한 건지 현 체제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것은 제가 많은 요구를 했는데 네. 당에서 중진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제가 제시한 방향을 제가 듣기로는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그래요. 좀 지켜봅시다. 굉장히 솔직하시잖아요. 솔직하죠. 김기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했으면 하십니까? 아이고, 김기현 대표는 김기현 대표를 존중합니다. 네. 저를 이 자리에 줄 때 정권을 다 줬습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서 무슨 비공개적인 것도 아니고 네. 김기현 대표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그거는 좋지 않은 그 유도적인 질문입니다. 당정 관계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봤을 때 혁신위의 첫 번째 과제로 당과 대통령 관계 재설정이 상위에 꼽히는데 근데 지난번에 이 문제는 월권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으시잖아요. 여전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할 의향이 없으신 건가요? 제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 상당히 유교는 경직돼 있어요. 아니, 제도는 돼 있죠. 예를 들면 잠깐요. 당무 불개입. 설명 좀 네. 할게요. 미국 의과 대학생들은 교포 의과 대학생들은 처음은 질문을 엄청나게 해요. 여기 의과 대학생은 질문을 안 해. 네. 그래서 시켜야 돼. 너 질문 하나씩 해. 그 미스터 공자 때문에요. 그 유교 때문이라고요. 근데 이제 이 대통령직 자체가 굉장히 경직이 되고 제왕적인 제도화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네. 이게 문화와 유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고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한테 평화스러운 정권 교체한 나라예요. 아시아에서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왕적인 어떤 시스템을 바꿔가야지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느낌을 주고 이렇게 문화라고 그럴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거를 고쳐나가야 되죠. 꼭 그게 교회 보세요. 교회 다니면요. 신도가 말이에요. 목사가 보면 전부 다 무슨 주의 사자라고 그래요. 목사님 주의 종이에요. 저는 신자인데 우리는 주의 아들 딸이에요. 목사님 우리한테 섬겨야 돼요. 근데 한국에서는 목사가 사자처럼 돼 있고 목사님을 그럼 누가 그렇게 만드냐? 죄송하지만 신도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자, 그럼 우리 다 네. 책임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럼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의 책임은 일련의 민심 위반이 확인됐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당과 대통령, 정부 어느 쪽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세요? 후보를 안 냈으면 참 좋았겠다. 근데 그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월요일 날 축구 경기는 일요일 날 했는데 월요일 날 평가해요.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얼마든지 비판이 가능하고 또 제가 의사인데 예방 접종으로는 참 훌륭했다. 네. 좋아요. 좋은데 비판도 받아야 되고 아쉬운 점 많아요. 그렇지만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었다. 후보 안 내기 아깝고 또 그렇게 원래 이쪽에서 나가는 후보가 아마 사면 받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엇갈려서 조금 지혜가 부족했다. 네.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갖고 배우고 나가면 됐죠. 계속 언론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네. 지나간 겁니다. 이제 지나갔고 앞으로 그거를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하는데 그걸로 공부를 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고 이제 저는 여기 혁신으로 와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네. 않도록 막으로 들어왔습니다. 통합을 위해 지금 매진하고 계신데요. 네. 이제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든 유승민 전 의원이든 신당을 만들어졌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신당 만드는 거 과거에 보면 상당히 어려워요. 네. 예, 호응을 못 받아요. 네. 두 당 구조로 되게 미국도 그래요. 어려워요. 그걸.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다음 우리가 뭐 할 거냐. 네. 이걸 좀 비춰보고 싶은데 자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 우리가 앞으로는요.
이제 심각해요. 경제가. 네. 그래서 이제 청년과 경제 네. 이거를 다음 주 사모안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뭐 나온 게 없어요. 회의도 안 했고 네. 대구도 내려가고 수요일 날 우리가 아르바이트생 그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 부부가 식당에서 고용한 사람 구하기 어렵고 본인들도 어렵고 이 모든 민생이 어려운 거 R&D 문제 네. 뭐 이제 할 일이 이제 태산 같고 이것도 하나하나 내려가서 목소리를 듣고 제일 아래 혁신이 뭐예요? 내려가서 애로사항 있는 사람들 잘 들어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회의에서 그걸 잘 쉽게 요약을 해서 그다음에 보고를 올리는 게 우리 혁신입니다. 네. 당에서 김포시 서울편이 그 메가 서울 발표했잖아요. 네네네. 지금 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적합한 제안으로 보세요? 순천 승주도 통합했고 여천도 통합했고 네. 저 고향 말입니다. 또 저기 뭐 관양 동강양도 통합을 했고 좋은 점이 많았어요. 네. 근데 그거는 김포 시민한테 물어봐야 되고 또 서울 시민한테도 물어봐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서울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메가시티를 전국적으로 할 건지 네. 순천 같은 경우에 승주하고 합칠 때 면적이 엄청 넓어졌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또 더 도전하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우리 당하고 관계없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수도권을 옮기는 것 대찬성입니다. 네.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분산화해야 되고 지방자치시대 와야 되고 학교도 지방에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강남에 그렇게 학원이 많은 것 정말 좀 정상이 아니에요. 네. 병원도 그렇습니다. 병원 지방병원에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돼요. 네. 지금 위원장께서는 통합과 희생이라는 그 주제어로 해서 여러 움직임을 펼치고 계신데요. 앞서 뭐 중진이라든가 친윤 의원들의 험지 출마 이런 등등 얘기를 하셨는데 일련의 지금 위원장 또는 혁신에서 내놓는 안들이 용산 대통령실의 구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보세요? 전혀 갈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환영할 거리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신선한 것을 보고 이 사람들 참 민초에 말을 듣고 있구나. 민심에 네.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요.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할 거예요. 네. 제가 아주 시골 촌놈이에요. 저는 그 앰뷸런스 만들고 그럴 때 서장도라고 안 놀았어요. 제가 내려가서 119 대원들하고 AB 반으로 나눠질 때 그분들하고 같이 라면 끓여 먹고 그분들하고 같이 등산하고 문제를 파악을 했어요. 문제. 네. 그렇게 해서 일을 해나갔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알려면 내려가야 됩니다. 네. 직접 교감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가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네. 뭐 한 3, 4개월 전에 다른 이 문제들이 나오기 전에 그냥 북쪽에 대해서 제가 많이 네. 다녀왔기 때문에 네. 초청을 받아서 좀 제가 북쪽 농촌 다니면서 느꼈던 거를 많이 전달을 했어요. 네. 앞으로 어쨌든 혁신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남은 기간 동안에 역점을 둘 부분은 어떤 점이신지요?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네. 뭐 과반수가 여성이고요. 네. 여성이고 또 청년이니까 제가 역시 그것도 그분들하고 의논해야 되고 네.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그저께 뭐 폭탄 같은 발표가 혁신에서 논의돼서 나온 겁니다. 네. 미리 뭐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뭐 3선 이상 못 한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네. 전 세계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회 법적으로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의장을 하면 4선 5선밖에 못 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제가 좀 경고를 줬어요. 의원들한테. 그걸 막 강력히 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좀 생각해 보자. 네. 예를 하나 들자면은 너무 팍팍 저질러서 후에 그 잘못된 걸 감당하는 것보다 좀 더 우리 좀 미뤘어요. 그 3선 네. 이상
그건 나중에 토론하자. 네. 모를 때는 공부 더 해가지고 다시 토론하는 게 옳지 않겠어요? 네. 그럼 방금 앞서 말씀하신 뭐 중진이라든가 삼선 초과 금지 또 친윤 핵심 험지 불출마 이 부분에 대해서 가닥이 잡힌 게 아닙니까? 그 방향이 옳다고 굳이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 토론 중단했습니다. 그거 네. 천만에요. 네. 그거 앞서 나가지 마세요. 신문들이 많이 앞서 나가는데 네. 추측하고 뭐 YTN 한번 보니까 뭐 우리 2달 후에 결론을 내고 있더라고요. 네. 아이고 그거 좀 너무한 거죠. 방향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는 보시는 거죠? 삼선 이상 그러나요. 삼선을 한 곳에서 했고 일 많이 했고 훌륭한 사람이고 네.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당에 말하자면 중심 무게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그냥 내쳐서 삼선 이상 하지 마라. 그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네. 네. 한편에서는 지금 분위기 전체 방향을 좀 바꾸기 위해서 좀 판을 흔드는 역할에 중심을 두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뭔가 변화 혁신을 매듭 지으려고 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추측 보도 많죠. 네. 좀 하는 거 봐서 평가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내용이 있는 네. 그 혁신안을 2가지로 출발했어요. 네. 이제 매주 하나씩 또박또박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해도 피곤해요. 네. 국민도 피곤해하고 네. 그리고 소화시키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속도전을 줄여라. 그거를 이제 좀 경고를 받았어요. 여러 혁신 의원들한테 당이 아닙니다. 혁신 의원들한테. 그래서 속도를 좀 맞춰가자. 네. 네. 당 쇄신에는 공감하지만 막상 나의 기득권에 손을 대는 것은 싫다. 요즘 정치권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요 어찌 변화와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